이번 시간에 우리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패킷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패킷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영화 한 편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일들 중에서 우리 용량이 이제 가장 큰 게 우리 DVD, 우리 영화 파일이죠. 해서 그런 이제 영화 파일이 이제 하나가 있을 때 이 파일을 내가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 크기가 큰 영화 한 편, 이 한 편이 내가 다운로드를 누르는 순간 내 컴퓨터로 뚝딱 하고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뭔가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 내 컴퓨터로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송신 측에서 이 영화를 이제 한 편을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줄 때 이 크기가 큰 영화 한 편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작은 크기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요 한 덩어리를 전부 다 이제 수신 측으로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이제 던져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해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놓은 요런 이제 단위로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때 이 사각형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망에서 이제 패킷이라는 그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교환하는 그 방식,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패킷 교환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일정한 길이의 이제 패킷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잘라서 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킷이라는 거는 전송 중에 혹은 다중화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메시지를 일정한 비트수로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송수신 측에 그 주소, 그 데이터랑 그 주소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 블록을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지를 이제 하나 이제 친구한테 이제 보내더라도 그 편지 봉투 겉면에다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거기다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전부 다 이제 적어서 이제 보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송수신 측에 이제 주소도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 블록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정보도 싹 다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정보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패킷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킷을 잘랐을 때 이제 송신 측에서 그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싹 다 이제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신 측으로 이제 보낼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송신 측에서 맨 처음에 이제 1번 데이터를 이제 던져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데이터 던져주고 3번 데이터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데이터 던져주고 5번 데이터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날아갈 때 그때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런 경로가 엄청나게 많겠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1, 2, 3번 그 데이터를 이 패킷을 이제 첫 번째 이제 경로로 보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첫 번째 경로를 이제 선택해서 1, 2, 3번 데이터를 뿅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을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근데 4, 5, 6번을 이제 보내려고 봤더니 첫 번째 경로 1번 경로에서 만약에 트래픽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4번, 5번, 6번을 이제 경로 1번으로 이제 보내주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다른 경로를 이제 선택해서 이 4, 5, 6번을 이제 또 보낼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패킷 교환망에는 통신량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4, 5, 6번을 이제 경로 2번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을 이제 보내려고 보니까 경로 2번에 또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2번 경로 또 보내면 안 되겠죠. 해서 이 7, 8, 9번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3번 경로를 통해서 이제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패킷을 이제 보내다가 어떤 특정 회선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경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서는 안 되겠죠. 해서 위의 경로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또 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송신 측에서 보낼 때는 이렇게 이제 1, 2, 3, 4, 5, 6, 7, 8, 90 하고 이 순서대로 이제 보냈지만 이런 이제 패킷들이 서로 이제 다른 경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송이 됐기 때문에 도착하는 그 순서, 수신되는 그 순서는 전부 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신 측 입장에서는 4번이 맨 처음에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그 패킷이 수신 측에 이제 도착할 때 그 순서는 송신 측에서 보내준 그 순서랑 이렇게 이제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 그 형태로 다시 이제 조립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PAD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요 PAD라는 거는 패킷을 이제 조립하고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PAD라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킷 교환 방식 요 특징 좀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응답 시간이 이제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대화형 응용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음성 전송보다는 데이터 전송에 더 적합한 게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우리 음성 전송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회선 교환 방식, 그 방식을 이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 패킷 교환 방식은 우리 코드가 됐든 속도 변환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킷망에 이제 상호 간의 이제 접속을 위해서 우리가 X75라는 이 프로토콜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선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과 내가 이제 연결이 되면 그때 이제 다른 사용자가 중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없더라. 해서 마치 이제 전용 회선으로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용자가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 양도 이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정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송할 때, 패킷을 이제 전송할 때 교환기가 됐든 우리 회선이 됐든 그런 것들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송신 측에서 이제 수신 측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다른 정상적인 그런 경로를 이제 선택해서 우회 통신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은 트래픽 용량이 이제 큰 경우, 데이터 교환이 이제 많은 경우에 유리하게 이제 우리 사용하는 게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요. 그리고 대량의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전송하게 되면 전송 지연이 이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킷 교환 방식은 대역폭 설정이 이제 유동적이에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패킷 교환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보게 되면 이제 패킷을 이제 다중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경로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논리 채널이라는 이런 기능도 있고 순서를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트래픽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오류를 제어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패킷 교환 방식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전거 동호회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번 주말에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전부 다 이제 모여서 어딘가 이제 라이딩을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는 그 사람들이 동호회 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장비를 전부 다 이제 갖추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직결지 모이는 집합 장소를 전부 다 이제 모이겠죠. 모여서 이번에 이제 어디로 놀러 가자 그렇게 이제 정하고 거기까지 이제 찾아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그 길을 먼저 이제 찾아보겠죠. 찾아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그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로로 같이 전부 다 이제 순서대로 전부 다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주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얘는 이제 회선을 연결한 것처럼 경로를 이제 하나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더라. 근데 그 회선이 1대1로 연결된 그런 이제 회선이 아니죠. 전용 회선이 아니죠. 해서 가상으로 그렇게 이제 마치 이제 하나의 회선이 이제 연결된 것처럼 같은 경로를 통해서 패킷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전송이 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이제 친구들끼리 여름에 이제 휴가철에 이제 어딘가로 이제 놀러를 갈 거예요.
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강원도로 이제 우리 바닷가로 이제 놀러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고 그렇게 이제 세 명이 있을 때 A라는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B라는 친구는 이제 대전에 살고 있고 C라는 친구는 이제 우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동해바다로 이제 놀러를 가려면 서로 떨어진 곳에 전부 다 이제 살기 때문에 한 곳에 이제 모여서 목적지로 이제 찾아가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해서 목적지를 이제 딱 정해놓고 그 목적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만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 그 시간에 이제 맞게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목적지로 이제 찾아갈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회선 방식은 단말기 상호간에 논리적인 그런 가상의 이제 통신에서는 이제 미리 설정을 해요. 가는 경로를 이제 딱 설정을 하고 송신지와 이제 수신지 그 사이에서 연결을 먼저 이제 확립한 후에 그 설정된 경로에 따라서 이제 패킷들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이제 운반되는 그 방식이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연결 경로, 그 경로 찾아가는 길을 이제 설정하지 않고 인접한 그 노드들의 트래픽 상한은 이제 감안해서 각각 이제 패킷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제 운반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같은 길로 가냐 아니면 서로 다른 길로 가냐 그 차이예요. 해서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은 설정된 그 경로에 따라서 패킷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운반이 되기 때문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전송의 이제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송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준 그 순서랑 수신 측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았을 때 그 순서가 똑같은 게 이제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요. 근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목적지로 이제 날아갈 때 특정 경로를 이제 선택해서 무조건 이제 그 길로 가자. 그렇게 이제 약속된 게 아니죠. 해서 패킷마다 전부 다 이제 전송 경로가 다 달라요. 전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내준 그 순서대로 수신 측에 이제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 송수신 그 순서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제 부하가 이제 적거나 간헐적인 그런 이제 통신에 이제 적합한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요. 그때 우리 가상 회선 방식에서 통신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찾아가는 길을 이제 설정한다 그랬죠. 경로를 이제 딱 정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호를 먼저 설정해요. 가는 길을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길대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송이 끝나고 나면 그 설정된 그 경로를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해서 호 설정, 전송, 호 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통신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요.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에서 데이터를 이제 교환하는 그 방식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잘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패킷 교환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패킷 교환 방식의 우리 특징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